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제가 원래는 세 문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1번을 만들어 보니까 1번부터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0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 0번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보니까는 요런 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 어차피 포인터랑 문자열이랑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이거 옮겨 적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시정지를 하시든지 지금 생각을 해보시든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다 해보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일단은 헷갈리셨다면 어떤 게 헷갈리시냐면 여기에는 str이라고 적은 건 알겠는데 별표 str이 있네? 그럼 별표 str이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그냥 str이라고 쓰면 hello world가 나오고 별표 str이라고 쓰면 h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별표 str이 사실은 뭐랑 똑같은 의미였었냐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였다고 제가 엄청나게 배열할 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표 str이라고 쓰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있는 문자열에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문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를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꿨다고 쳐볼게요. 얘를 포인터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포인터에다가 str의 주소값을 넣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PSTR로 고치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냥 PSTR이라고 적으나 아니면은 STR이라고 적으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배열의 이름이랑 그러니까 STR이라는 거랑 얘랑 뭐랑 똑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 AND STR에 0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차를 가리키는 PSTR이라는 포인터에다가 STR이 0번째에 들어있는 칸을 주소값을 갖다가 PSTR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PSTR이나 STR이나 똑같은 주소값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PSTR이라고 적어도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포인터다 보니까는 약간 헷갈리시는 게 여기 있는 포인터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지. 그러면은 문자열에다가 별표 PSTR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문자열이 출력이 될 거고 이거는 주소값이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포인터 형태로 적으나 배열 형태로 적으나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차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갖다가 Cout에다가 넣어버리게 되면은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값을 그 주소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문자, 첫 번째 H 문자 하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냥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여기 1-2가 아니고 그냥 1이죠, 그죠? 자, 문제를 하나 지었어요. 어쨌든 네모 부분에 알맞은 기호를 넣고 출력 결과를 예측해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낯선 표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낯선 표현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24강에서 나왔고 얘는 51강에서 나왔대요. 나는 한 번씩 그냥 제가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완전히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아마 듣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이 말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나신다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문법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문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있는 pp라는 애는 p라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더블 포인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p는 p라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변수다. 요 정도만 이제 아시면은 제 생각에는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포인터나 레퍼런스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고 있다면은 제가 장담을 하건대 이 문제를 절대로 못 푸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냈거든요. 제가 냈는데 제가 봐도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죠? 출력 결과를 예측해보라 그랬으니까 그냥
요 화면 자체에서 네모 부분에 어떤 기호가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지. 이거는 종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이랑 펜을 한번 들고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네모 부분에 기호를 넣으래요. 네모 부분에 기호를 넣으라는데, 자, 우선 얘는 포인터죠, 그죠? 포인터니까는 A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포인터랑은 다르게 그냥 R 자체를 일반적인 인트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R은 그냥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인트랑 똑같이 생각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적인 면에서는 그냥 인트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특별한 기호 없이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좀 낙치가 있죠, 그죠? 기호를 넣으라 그랬는데 기호가 없네요, 그죠? 어쨌든 레퍼런스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은 여기까지는 제대로 하셨을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더블 포인터예요. 근데 이제 더블 포인터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죠. 포인터라는 것 자체도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변수라는 거는 메모리 상에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건데, 그러면 그 포인터의 주소값 있죠? 그 포인터가 담고 있는 주소값 말고 그 포인터가 메모리 상에 위치하고 있는 그 주소값을 갖다가 더블 포인터에다 저장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별표 P가 아니라 엔드 P가 들어와야겠죠. 그죠? 왜냐면 P라는 애 주소값을 갖다가 PP에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RP는 이제 조금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포인터를 가리키든 뭐 인트를 가리키든 뭘 가리키든 간에 얘는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퍼런스가 지금 포인터를 가리켜야 되는 상황이네요. 포인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포인터를 가리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뭐 별표를 해서도 안 되고 엔드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되게 단순해요. 자기가 가리키고자 하는 타입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죠? 인트 포인터를 가리켜야 되는데 P 자체가 인트 포인터다 보니까 그냥 P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냥 인트 여기처럼 R도 레퍼런스죠? R도 레퍼런스인데 가리키고자 하는 게 인트니까 그냥 여기다가 인트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포인터랑은 이런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C 나누기 어떤 P를 하라는데, 자, 보시면은 P는 포인터고 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갖다가 나누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별표 P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P가 A라는 애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P라는 애가 A라는 값이 10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지금 30이니까 R에는 30 나누기 10이 들어갈 거예요. 30 나누기 10은 3이죠, 그죠? 그런데 R은 사실은 B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였어요. 자, 그럼 B에다가 3을 대입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자, RP는 C라고 돼 있는데, 자, RP는 뭐냐면 포인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C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인트죠. 그죠? 자, 그러면 RP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니까 그냥 포인터라고, 얘가 그냥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en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의 주소값을 포인터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아마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절반은 계실 건데 그거는 100% 포인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포인터 좀 제대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예제를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은 포인터를 잘 이해하고 계신 거겠죠. 자, 그 다음에 PP는 40인데 PP는 더블 포인터니까 일단은 별표 PP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P랑 같은 의미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를 한 번 더 붙이면은 P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다가 40을 넣어라 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P는 아까 했죠. 그죠? 별표 P라고 하게 되면은 P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 이제 50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별표 PP는 무슨 A? 자, 별표 PP는 포인터입니다. 그죠? 지금 PP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P의 주소값. 그러니까는 PP라는 더블 포인터가 P라는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A에 주소값을 대입을 해야지 정확하게 대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별표 PP 자체가 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P가 다시 나왔는데 RP는 뭐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냐면 P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니까 얘는 그냥 P라고 생각하고 P에다가 60을 저장하래요. 자, 그런데 포인터에다가 그냥 값을 저장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별표 RP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여기는 RP가 가리키고 있는 P, 그죠? 근데 P는 또 어떤 변수를 가리키고 있을 건데 그 변수에다가 60을 대입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과연 출력 결과를 마치셨을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은 여러분도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요. 60, 3, 50, 60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자면 A에는 60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B에는 3이 들어가 있고요. C에는 50, 그 다음에 별표 P에는 60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R은 3이 나오고 별표 PP에는 60, 그 다음에 별표 RP에는 6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하려면은 포인터니까 일단은 그림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저도 그림 없으면 아마 못 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A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 그 다음에 C라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고 B에는 20, 그죠? 그 다음에 C에는 30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의 주소값은 어떻게 적을까요? 뭐 그냥 뭐 100번지, 그 다음에 104번지, 그 다음에 108번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별표 P는 AND A네요. 그죠? P라는 포인터가 있고요. 얘는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자, 별표 P라는 포인터는 지금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AND A니까 여기에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A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그죠?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 지금 A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ND R은 B라고 적혀있죠, 그죠? AND R은 B. 자, 그러면 이제 R이라는 레퍼런스가 있고요, 그죠? 자, 그럼 레퍼런스는 이제 조금 작동 방식이 특이해서 그냥 얘만 적을게요. 그러니까 R이라는 애는 좀 특별한 애예요. 그래서 메모리상에 R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변수의 주소값이 저장이 돼 있기는 합니다. 저장이 돼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 주소값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R에 주소값이 저장돼 있다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완전히 틀린 말인 거죠, 그죠? R이 어떤 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맞고 메모리상에 어떤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는데 R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R은 그냥 R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변수를 일컫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는 기호입니다. 자, 어쨌든 R이라는 애는 B를 가리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도 파란색으로 B를 가리키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별표 PP가 AND P랍니다. 자, 별표 PP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더블 포인터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int 별표 PP.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AND P니까 얘를 갖다가 뭐 200번지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하실까요? 어쨌든 얘가 200번지예요. 이 P라는 포인터가 200번지에 저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PP에는 200이 들어가게 될 거고 얘는 지금 P라는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P는 레퍼런스인데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뭐 자료형은 생략을 하고 그냥 RP 이런 식으로만 적고 자, 얘는 이제 P라는 애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조금 더럽기는 해도 이런 식의 참조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R은 C 나누기 별표 P. 자, 요건 아까 설명을 했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자,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C 나누기 C는 일단은 30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 P는 P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10. 그러면 30 나누기 10이 돼서 R에는 3이 들어갈 건데 R은 다시 B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B에다가 3을 넣어줘야겠죠. 그죠? 근데 얘는 더 이상 20이 아니고 이제 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P는 AND C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RP는 AND C인데 RP라고 적나 P라고 적나 똑같은 표현이죠. 왜냐면 RP는 P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니까. 그죠? RP는 AND C. 그러면 P가 AND C라는 값으로 바뀐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P는 더 이상 A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C를 가리킬 거고 여기에는 100이 아니라 108이라는 새로운 주소값이 저장이 되면서 얘가 이제 C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요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죠? 이게 RP는 AND C고요. 그다음에 별표 PP는 40이라고 돼 있는데 자, 별표 PP는 PP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가리키고 있는 애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PP는 P를 가리키고 있고 P는 이제 C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라는 애는 어떻게 됩니까? C라는 애가 40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C라는 애는 이제 40이라는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별표 pp는 40이라는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별표 pp는 50이래요. 별표 p는 50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p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다가 50을 넣어라 라는 표현이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c에다가 다시 40이 아니고 50을 넣게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별표 pp는 and a. 자,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별표 pp는 뭐냐면 p죠. 그죠? 자, 그런데 p에다가 and a를 저장하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p가 이제 c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시 a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별표 pp는 p라는 애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별표 pp랑 p라는 애는 같은 의미인데 p라는 애에다가 and a를 저장을 하랬으니까 여기에는 다시 이제 100이라는 애가 저장이 되겠죠.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그러니까 이제 p라는 애는 다시 100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관계가 끊기고요. 다시 얘가 a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그림이 되게 더럽죠.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p는 다시 a를 가리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별표 rp는 60. 자, 근데 rp는 뭐랑 똑같은 표현이냐면 그냥 p라고 적으나 rp라고 적으나 똑같죠. 그죠? 레퍼런스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별표 rp는 60이라고 하게 되면은 별표 p는 60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별표 p는 60이니까 p에 60이 들어간 게 아니고 p가 가리키고 있는 a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60이라는 값이 새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뭐가 남게 되냐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a는 60을 가리키고 있고요. a는 6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 가리키는 게 아니죠. a에는 60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3을 담고 있고요. c는 50을 담고 있네요. 그죠? a 60, 그 다음에 b는 3, 그 다음에 c는 50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별표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하래요. 그럼 p는 최종적으로 a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별표 p에는 60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끝까지 b를 가리키고 있죠. 사실 레퍼런스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애를 다시 못 바꿔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레퍼런스는 그냥 변수인 양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나서 r은 뭐 a를 가리킨다 해서 r은 a라고 적게 되면은 r이 a를 가리키게 되는 게 아니고 r은 b라는 애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b에다가 a를 넣으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레퍼런스는 한번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end p는 60이고요. 그 다음에 r은 보시면 r은 어디 있나요? r은 여기 있네요. 그죠? r은 b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r이라고 쓰게 되면은 b에 들어있는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별표 pp는 pp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p고 p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a니까 여기에 a라는 값이니까 60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표 rp에는 별표 rp도 마찬가지로 p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별표 rp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별표 p라는 표현과 같게 되겠죠. 그죠? 별표 p니까 바로 얘도 마찬가지로 60. 자, 이렇게 해서 63, 50, 63, 60, 6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63, 50, 63, 60, 60이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었죠. 그죠? 좀 길었지만 어쨌든 1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2번 문제랑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